안녕하세요. 전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방송 청년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개를. 청사막입니다. 청사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니까.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또 이렇게 새로운 계절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좋아요. 이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겨울 너무 추웠어. 그럼요. 이 봄이 또 청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그런 왜요? 계절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안 좋아? 봄바람은 정말 여러모로 이 성령의 바람은 좋은데 봄바람은 좀 애매하죠? 서로 힘들죠. 서로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청년 사역 가운데에 부는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해서 우리 청년 사역 봄바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하죠. 우리도 봄바람 느껴봐야죠. 우리 예. 김도연 씨께서 앨범 중에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고 듣는 찬양이죠. 편안해지네. 야, 역시 이제 봄바람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에요, 봄. 자, 그렇다면은 이 봄바람 중에서 청년 사역 하는 데 있어서 봄바람이 중에 가장 무서운 봄바람은 연애바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살랑살랑. 마음도 살랑살랑. 학교 가면 희한하죠? 신입생들 살랑살랑. 복학생들 살랑살랑. 그럼요. 차라리 밖에서 연애바람이 부는 것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 연애바람이 강력하게 불게 되는 거죠. 이 겨울 수련회 마치고 나서요,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날 풀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개구리들. 이제 보통 겨울 수련회를 지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을 각자에게는 연애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다. 뭐 이런 것을 막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애에 아주 무서운 바람이 이때 불죠. 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본인도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간사들 많잖아요. 젊은 간사들. 그럼요. 똑같이 찾아온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런 음성을 주셨다. 예. 둘이 사귀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늘 얘기하신대요. 그런 음성 들으면 늘 100% 그렇다고 듣고 온다더라. 그렇죠. 정신 차려라. 보통 하는 말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연애하겠다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 청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귀라 그랬다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사귀었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도 꼭 항상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쁜 사람 만들고 막. 이제 연애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말 좀 신중하고 진중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연애의 바람이 부는 청년부가 가장 위험하다. 이 봄에 잘못하면 우수수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이 연애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예방주사 중요합니다. 어떻게 넣어요? 이 예방주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미리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때의 연애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청년사역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올바른 연애에 대한 가이드를 귀에 박히도록 최소한 1년에 4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저는 권하는 게 뭐냐면 분기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연애가 잘못되는 순간 공동체는 한둘이 잘못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죠. 이유가 뭐냐. 이제 연애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둘이가 사귀면은 거의 대부분 그 연애를 하는 둘 중에 하나는 꼭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남자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든지 여자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더 많죠, 보통 사각관계, 오곡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둘이가 딱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잘 사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눈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자가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뭐냐?
거기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교육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태클을 걸어?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저 사람들 연애하는 것을 저렇게 놔둘 수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준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청년 사역을 꾸준하게 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엄청난 주변의 잡소리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막상 자기가 생기면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엄하다, 간섭 많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남이랑 사귀면 너무 관대하다 이런 얘기 하니 그렇지. 그냥 하겠죠. 예,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역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뭐예요? 그냥 입방아를 찢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네.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연애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저 둘은 저렇게 연애를 하는데 이 봄에 나는 뭐하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혈안이 되어서 연애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이 사람도 연애, 저 청년도 연애하다 보면은 끝장나는 이제 그게 그 정상적인 공동체 흐름들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 파악 못해서 연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파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기존에 이 믿는 도끼들, 얘네들이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이건 파급 효과가 크고, 걔네들은 이 목회자들, 교육자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잘 빠져나가죠. 예, 우리 얼마 전에 왜 잡혀가신 분들 다 법 관련된 분들 많이 잡혀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법을 잘 아니까 그때까지 은폐하다가 결국은 걸리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청년부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연애의 바람을 이 3월 달에 잘 잡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1년 청년부 농사 다 끝난다. 이제 겨울방학 되고 이제 1월이 되어가지고 결단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이 3, 4월에 연애바람을 잘못 재우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끝나는 거죠.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은 거의 대부분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한테 기도를 해요. 자기한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와가지고 그 여자 신학생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을 저의 남편으로 하나님께 사라고 했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무서운 여자 전사님들이 많았어요. 사이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많이 좀 벌어지는 거니까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들, 청년사역자 여러분들은 이 봄에 3월부터 4월에 특별히 5월 초까지 연이어지는 이 연애바람을 잠재우는 것, 그것이 곧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청년부 성경에 아주 청년부 사역 성공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면은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까요? 기준은 뭐 딱 한 가지죠. 연애를 최소한 못하게가 아니라 연애를 하려면 최소한 교역자와 미리 상의를 해라. 그치. 그런 기본적인 룰들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프로포즈하고 대시하기 전에 와서 상의를 좀 해라. 그 상의가 잘 이루어지는 흐름들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분기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와서 상의를 해라. 그러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삼각관계가 아니면 사각관계가 아니고 주변을 다 살펴봐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닐 때는 괜찮다 싶으면 일단은 둘이 서로 만나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열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삼각관계라든지 사각관계라든지 그러면 그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서로 좀 기도하고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삐딱하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다가 목사님 정말 상대방을 누가 체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은 네 사람이 아니야? 네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런 수많은 흐름들을 다 예상을 못했겠냐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게 기준들을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자랑 꼭 상의를 해라. 근데 여러분 교육자랑 상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야 상의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예. 다는 안 해요. 걸려서 제가 갈 게도 있고 부르죠. 야, 그렇죠. 와. 예. 이제 이창욱 쌤 같은 경우는 그런 촉이 대박입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눈빛 교환했다 그러면 바로 불러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촉은 없는데 저는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좀 유의해서 보는 게 예를 예. 들면 얘가 갑자기 안 나오던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나온다. 안 나오던 전도대 활동을 갑자기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뭐냐면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이게 요즘 애들이 하지마. 그래서 무조건 걸려. 근데 제가 벌써 놀랍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사역자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면서 수많은 촉수를 이렇게 첩보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뿌락지. 뿌락지지. 이게 그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은.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저는 어떻게 잡아냈냐면, 어느 날 보는데 얘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외모의 흐름이 보여요. 그치. 남자든 여자든. 자매들은 좀 극명하죠. 네,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사람이 머무는 시선을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주목을 하느냐? 그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찬양을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 있죠. 이게 눈빛이 얼마나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난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이게 주로 머무는 그래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 그래서 그 모르겠어. 시선이 머무는 끝에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 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데 그냥 막 하고 냅다 내지르면 안 돼요. 근데 저도 100% 이렇게 합격하진 않고 100% 성공하진 성공은 않고 아니고. 그래도 제가 봐서 만약에 3명을 딱 걸렸다. 그 중에 2명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성공률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몇 번 당한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다. 야, 이창호 목사님은 안다. 다 안다? 장난 아니야. 그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먼저 얼른 가서 그치. 미리 상의를 해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죠. 상의를 하면은 목사님이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해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둘이 썸을 타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전들이 딱 모색되어지는 흐름들이 발견이 돼요. 몇 번 정도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되면은 바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부릅니다. 너 누구냐? 얘 아니냐? 깜짝 놀라겠네. 네, 그러면 깜짝 놀래죠. 아니면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해라. 많은 거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키려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하는 거 막.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사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삼각관계가 아니고 사각관계가 아니고 하여튼간 둘이가 서로가 좋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비공개로 적극적으로 서로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트도 시켜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기사 노릇 엄청나게 했습니다. 몰래 둘 만나가지고. 몰래 둘이 만나가지고 007 처럼 엄청 좋은 데에 내가 데리고 가서 네. 탁 내려다주고 야 여기서 좋은 시간 갖고 2시간 있다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둘이 뭐 이게 거닐고 다니면서 이게 청년들이 차가 있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는 없으면은 차가 있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탁 데려다 주고 저는 또 음악 들으면서 잠을 자든지 딴 거 하고. 정말 진짜 기사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청년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이 연애 관리만, 연애 문제, 연애의 바람만 관리만 봄바람 불 때에 잘 관리하면은 그럼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그 비밀 연애하는 친구들을 아주 케어를 잘 해주거든요. 케어 잘해야 돼요. 양가 부모님까지도 케어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걔네들은 이제 그 얘기를 밑에 후배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야 이게 숨어서 하다 걸리면 이게 역적되는데 차라리 목사님 찾아가면 이런 케어도 있었구나. 이제 이런 인식과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솔직히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60, 70% 이상은 찾아오고
아니면 나머지 20-30%는 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정보원들. 네. 예,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정보원들. 예, 뿌락지라는 좀 말이 나쁘지만 정보원들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정보원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거기들 친구들은 듣고. 뭐냐면 그 정말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애들도 많아요. 아, 가끔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그럴 때 보면은 막 답답하기도 했지만 헛다리 짚고. 이 연애의 바람을 이 봄바람 연애의 봄바람을 명확하게 잘 잡으셔야지 그 이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뭔 바람이요? 캠퍼스의 바람이죠. 진짜 그죠. 예, 우리 신입생들에게 주로 있는 바람이죠. 아, 복학생에게도 있는 야, 바람입니다. 복학생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신입생과 복학생들. 복학생은 더 세요. 예, 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거 이게 뭐 수습이 안 돼요. 아유 이거 힘을 남는 힘을 주체를 못 해갖고 이거 이 특별히 복학생들이 맞아요. 복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특별히 남자들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고 많이 칩니다. 교회도 군대 갔다 오면 사고 걔네들이 예, 걔네들이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캠퍼스에서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그 캠퍼스 바람을 좀 느껴보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MT나 모든 과 모임이나 모든 모임이나 다 참석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취직 준비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바로 취직 준비 들어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뭐 동아리나 가입을 그렇죠. 하고 학원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학 자체가 그냥 취직을 위한 또 다른 입시학원과 같은 그렇죠.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는 뒷전으로 등한시 되겠죠.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에 정말 올바른 직업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미나가 꼭 이때 3, 4월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 저번에 우리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백신 같은 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백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걸 얘기했지만. 통해서 전문 직업을 가진 우리 이제 집사님이나 예. 그 인재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좋죠. 이제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만 하면은 제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 그러나 현실적인 것도 거기에 해야죠.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네.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 길이 제시되어지는 대로 후배들은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거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연애는 컨트롤이 되는데요. 교회 밖의 연애들, 뭐 이게 복학생들의 캠퍼스에서의 연애, 그 다음에 일반 신입생들의 캠퍼스에서의 연애가 그렇죠.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거리들, 그 방향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한두 번에서 안 되더라고요. 예. 아까 귀가 닦지 않게. 예.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지겹도록. 지겹도록. 예, 저는 정말 강조해서 아깝지 않은 것이 청년부에서 연애에 대한 가이드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절대 그것은 그 인생도 살리는 거고 공동체도 살리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좋은 계기다. 이것을 청년 사역자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어기면 또 걔네들 박살내고 막 설교 그렇죠. 때 실명 설교 해버리고. 아니 그거는 이제 나만 했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실명설교 해가지고 누구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적이 된 또 청년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항상 뭐 좋은 일만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세워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공동체가요 의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세상과 등한시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 믿음만 한다고 청년들이 요즘 안 듣거든요. 연애 바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퍼스 바람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 캠퍼스 바람을 조심함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취직 바람입니다. 세계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막을 취직 수가 자체가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취직이 조금 이제 어려워진 사람들, 여러분들 요즘 취직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이 취직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대단한 거예요. 한 80통 보통 쓴다더라고요. 이거 80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통 네, 넘게. 100통. 예. 제가 아는 제자는 200통 써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데 한 군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취직 같은 경우도요. 거기에 매여 있기 시작을 하는 순간 끝나죠. 사람이 대단히 그럼요.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정말 그러다 보면은 청년분에게 취직도 안 됐는데 내가 뭐 이렇게 와서 뭐하냐, 모임에 참석해봤자 뭐하냐. 이분들이 결국은 청년부 예배나 공동체에서 뒤로 앉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정말 함께 어우리고 뛰고 함께 뒹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직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취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취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러나 꾸준하고 재밌게 취직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주시라는 것. 저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전문 사역자, 그러니까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라면 전임 사역자라면 네. 이때에 이럴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남들 캠퍼스 가고 직장 취직할 때에 아직 그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취준생들이라든지 우리 일명 좀 그 배육수들 같은 경우에 불시 한번 모여가지고 여행 한번 가고 콧바람 한번 쐬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함께 그런데 가다 보면 그런 추억들이 쌓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다시 자기의 길들을 갈 때는 이 추억과 이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맞는데 예. 진짜 3월 애들 다 취직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갈 때 집에서 놀면 이 자책감 들거든. 죄책감. 막 우울증 생겨요. 네, 막 자괴감이 빠지고 예. 그럴 때 야 가자 하고 한번 뛰면 그럴 때에 우리 청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청사막에서 제시해줬던 수많은 그 계절마다 제시해드렸던 그 여행지죠, 여행지. 여행지를 참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여행지. 우리가 이제 올 봄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뭐가 여행지가 새로운 또 것들을 있어요? 대박인데?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드릴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 청년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봄바람 준비합시다. 이 봄바람을 준비할 때에 봄바람 불어올 것을 준비할 때 연애바람 조심하고 그리고 이 취업바람 조심하고 그리고 캠퍼스 바람 조심해가지고 그리고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그래서 훌륭하게 자리매김하는 봄 넘기면 봄 제대로 넘기면 할만합니다. 청년 사역은 알고 계시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작의 소울티 스튜디오 윤재광 대표, 음악의 이승현, 진행의 청년세움연구소 이창건 목사, 기영 목사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